문제집이 도착할 거예요. 그래서 민법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집이 다른 데는 문제집이 너무 얇아가지고 220페이지더라고요. 사실 220페이지면 문제집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정도가 되면 문제가 아마 내 생각에 아마 220페이지 정도 되면요. 문제가 300문제 정도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300문제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 학교론 시간에 이런 문제 모의고사 본 거 있죠? 학교 5월달, 6월달 문제 풀었잖아요. 그것이 40문제 8번이면 320문제잖아요. 그 문제보다 적은 것이 실려 있는 것이죠. 알겠죠? 근데 여기는 이제 지금요, 페이지가 340페이지 정도 돼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제가 이제 계속 여기 출판사 책을 계속 썼었어요. 그래서 올해 하고 나면서 제가 책을 안 썼어요. 그래서 기본수하고 문제집을 계속 썼는데 제가 썼던 문제집에다가 여기요. 다른 선생님이 내가 보니까요. 한 50문제 정도 더 플러스해서 한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문제는 어느 문제집 하나를 본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뭐 완벽하거나 그러진 않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 문제를 봐가지고 뭐 한 권만 봐도 됐냐? 그건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모든 문제는 다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똑같은 문제집 하나를 완벽하게 알게 되면 다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거기에서 약간 더 외연이 연장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집을 강의를 할 때 그냥 확 살짝 하지 말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그래서 고민이 좀 되긴 돼요. 그래서 하면서 이것을 그 주에 문제 풀었던 것 있잖아요. 풀었던 문제를 계속해서 모의고사를 보면서 그 다음 주 있잖아요. 문제에서 누적식이란 말이 뭐냐면 앞에서 만약에 한 30페이지 풀었다 그러면 30페이지 문제 중에서 그 문제 중에서 문제 정답을 바꿔가지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누적적으로 그래서 그 다음에는 또 60페이지 가겠죠. 그럼 처음부터 60페이지 이렇게 누적식으로 해가지고요. 모의고사를 계속 보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런 뭐가 문제가 되냐면 앞에 문제 있죠. 앞에 문제를 풀고 가면 뒤에 한 2개월 지나가서 보면 앞에 무슨 문제를 풀었는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모든 것도 똑같아. 항상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만 문제지 어느 문제지나 하나의 문제지만 완벽하게 예르며 정답이라도 암기하면은 그래도 기본 60, 기본 50 이상은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뭘 이렇게 적당히 공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채권법하고 물권법 특강 해놨잖아요. 1일 특강이요. 뭐 듣는 사람도 있고 안 듣는 사람도 있고 그러겠지만 다른 데 듣는 학생 한 학생은 문제를 그러니까 모의고사 보면 문제를 읽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데. 그러니까 공부가 전혀 안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문제를 읽지를 못한다고 해가지고 뭐냐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어보길래 그러면 우리 학원에 이렇게 있는 게 있으니까 한번 들어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학생만 열어줬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그 학생은 전혀 모르는 거의 공부가 거의 안 되는 상태거든요. 거의 안 되는 상태니까 공부라고 하는 것은 기준을 세우기에는 가장 좋잖아요. 그래서 그 학생한테 들어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들어보는데 아침에 전화가 이렇게 오는데 제가 아침에 그 차 때문에 수리를 맡기려고 갔거든요. 잠깐 가다가 단계동 갔다가 오느라고 잠깐 늦었거든요. 그래서 앞에 범퍼를 교환하려고 했더니 무슨 도색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도색을 하냐. 원래 범퍼가 딱 나온 거 아니냐. 도색돼가지고. 그게 아니래요. 이 범퍼는 그냥 다 다르잖아, 이게. 차 색깔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으로 나와가지고 내가 차가 몇 년식이고 색깔이 무슨 색깔이 하면 딱 넣으면 딱 나온대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페인트가 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도색을 해가지고 그러면 카센터도 그러면 내가 그러면 거기에 내가 원래 그 차 있잖아요. 어디 차인지 모르겠네. 아무튼 거기 가서 그러면 샤워래. 관심이 없으니까 차 번호를 지금도 암기를 못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핸드폰에다 찍어 다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냐면, 이러려니 차라리 그냥 암기라도 할 걸 이 생각이 드는데 못하겠어요. 왜냐면 KTX 타고 가다 보면 차를 주차시켜 놓으면 그 자동 결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 차 번호를 집어넣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항상 사진 찍어 놓은 거 있죠? 그걸 봐가지고 잘 모르겠어. 관심이 없으니까 그래서 했더니 하면은 여기 범퍼가 있으면 그거 스프레이로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한대요. 내가 그러면 차를 광택하고 같이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서는 또 안 되잖아요. 그 쉐보레 그 본사 거기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광태 가는데 거기를 잠깐 갔거든요. 갔더니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맞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건 안 된대요. 어디 본사 그 뭐죠? 그 수리점을 가도 그렇게 한대요. 그게 그냥 외관만 오면 차 종을 딱 보고 거기에 맞는 페인트가 온대요. 그럼 그 페인트를 다시 그걸 공급받고 페인트 공급받고 똑같은 색깔로 연식으로 그래가지고 그거를 스프레이로 이렇게 해가지고 말려가지고 한대요. 그래? 맞나 보네. 그러니까 굳이 그거 하려면 쉐보레 그 매장 가나 자기네 사나 범퍼 가는 건 똑같대요. 범퍼를 교환하는 것은 우리가 뭐 고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 가나 똑같다고 자기네한테 알았다고 내가 그러면 내가 지금 일단은 가야 되니까 그래서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학생 오면서 그 학생과 통화를 했는데 그 학생이 지금 내가 그 학생 1차만 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적당히 알아듣냐 민법을. 그 학생은 11월인가 12월에 왔는데 전혀 공부에 관심이 있는 거 아니죠. 수영에만 관심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내가 뭐라 했냐면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없다. 공부를 못하는 사람 없고 단지 관심이 어디가 있느냐. 이런 보면 자기가 일에 이런 보면 여기서 보면 우리 그 뭐죠 방사님처럼 뭐 공부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고 토지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토지에 관심이 더 많으니까 토지에 관한 것이 무슨 일이 있고 그러면은 거기에 관심 신경 쓰고 이러다 보니까 공부에 집중을 좀 소홀히 할 수 있고 공부에만 또 관심 있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들은 다른 일은 열일이었어도 중요도를 따져가지고 이게 더 중요하면 다른 건 포기하고 이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관심이 내가 더 있냐 이게 따라 다른 거지 공부를 잘하고 하는 것은 없다. 그런데 자기는 너무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해라 그래가지고 했더니 그 학생이 지금 어제 2번 들었나 봐요. 지금 3번째 듣고 있나 봐요. 채권법만 5개밖에 안 되잖아요. 3번째 지금 듣고 있는데 짧게 들어서 그런지 지금은 이제 뭔지 알겠는데 앞에는 뭐 위험부담도 이제 5가지는 다 알겠고 뭐 쭉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좀 어렵냐 그랬더니 해적권이 좀 어렵대요. 해적권 양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짧게 빨리 정리가 안 되나 봐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오늘 그러면 2번 정도 더 들을 수 있겠네 그랬더니 2번 정도 더 들을 수 있대요. 그러면 2번 정도 더 들으면 내가 그러면 끝나고 갈 때쯤 되면 너가 혹시 2번 다 들으면 뭐 문자라든지 전화라든지 한번 해봐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4번을 듣게 되잖아요. 짧은 시간 안에요. 어제 2번 들었대요. 오늘 2번 듣잖아요. 그러면 4번을 듣게 되면 그러면 뭐 채권법 다 돼요. 그럼 10문제 맞출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그럼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공부를 항상 학생들이 어느 선에서 머무냐면 적당히 한 상태에서 머물고 또 넘어가. 적당히 하고 넘어가니까요. 항상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독서실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공부할까 되게 궁금한 거예요. 왜냐면 공부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게 고비란 게 있거든요. 막 힘들고는 고비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똑같은 강의를 4번 들으면 얼마나 지겹겠어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틀 동안에. 그래도 그 고비를 넘겨버리면 그 고비를 넘기잖아요. 넘기면은 사실 채권법이 전체가 눈에 보이니까 그렇게만 한 번 해놓으면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뭐냐면 내가 공부를 보고 이 정도 보고 모르는 상태에 또 넘어가고 모르는 상태에 또 넘어가고 계속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되냐면 열심히 공부를 한 것 같아요. 시간을 많이 투자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점수는 안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공부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지금부터 공부는 뭐냐면 집중해서 모르는 부분을 집중해서 이렇게 그 고비를 넘기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강의 해놓은 거 있잖아요. 강의 해놓은 거 요약해놓은 게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하면 채권법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일요일 같은 날이죠. 토일요일 있잖아요. 그래서 몇 번씩 이렇게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강의 우리가 이제 민법은 어쩔 수 없지만 다른 강의들은 이렇게 오후에 시간이 남잖아요. 그러면 집에 가서 충분히 한 번을 다 돌릴 수 있어요. 채권법을요. 한 번 또 여러분 좀 더 고생하면 오후에 가서도 2번 돌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렇게 해가지고 아마 학교탁하면 아직 강의가 메뉴가 정해지지 않아서 좀 못 올린 것 같은데 뭐 빨리 올리려고 할 테니까요. 카페에서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알 때까지 좀 더 들었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시간이 많잖아요. 아직도 시간이 많으니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에 잡으면 적어도 4번, 5번 들을 거예요. 채권법만. 그러면 일주일 동안에 채권법 4번, 5번 들어가지고 10문제를 맞히면 뭐 민법 총칙 적당히 알잖아요. 그 다음에 채권법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물권법이거든요. 물권법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만 고생하면 7월달 안에 여러분요 점수를 60점 이상으로 금방 올릴 수 있는데 자꾸 이렇게 양으로 따져. 질보다는 자꾸 양을 따지다 보니까 한 번 더 봐야 된다는 욕심 막 이런 게 있잖아요. 하루에 몇 페이지 봐야 된다. 그거 아무 쓸데없는 거거든요. 그럼 공부 뭐 하겠어요. 지나가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하는 것은 혼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된 말로 하는 말 중에 가장 쉬운 말이 뭐냐면 머리가 안 되고 뭐가 고생해요? 손발이 고생한단 말이 딱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열심히 하루 내내 앉아있어 공부에. 하루 내내 그럼 친구들이 만나자 가면 만나러 가지도 못해. 불안해. 왜? 가서 밥 먹고 있으면 공부를 안 하는데 불안해. 차라리 어디 가는 게 좋아요? 학원에서 저기서 잡담하는 게 훨씬 나아. 영혼이 막잖아. 영혼이.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아. 시간이 아직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엄청 많으니까 여러분요 이번 주 일주일 동안에 책 공부하고 다음 주 일주일 동안 묵고 난다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2주 동안이면요 24문제예요. 2주 동안이면 여러분 20문제를 커버할 수 있어요. 24문제 중에서. 그럼 50점이 커버가 돼요. 그럼 민초하고 특별법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요 다음 모의고사에 충분히 60점 맞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너무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실속 없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실속 없이.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 이렇게 학원에 오신 분들도 보면 와가지고 학원에 있으면 이렇게 학원에만 와가지고 있다 가고 이러면 어떻게 공부하지? 되게 궁금해요. 되게 궁금해요. 공부를 어떻게 하시지? 되게 궁금해. 근데 유일하게 공부를 독서실에서 정말 열심히 하신 분은 저분인 것 같아요. 저분은 시간 해가지고 자기가 처음부터 시간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몇 번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 빼고는 사실 독서실에서 혼자 앉아있으면 아마 상당히 잡념이 훨씬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 우리가 공부는 여러분 해보면 알겠지만 공부가 되면은 학원에서 공부하는 게 재밌잖아요. 근데 공부가 안 되면 학원에 아침에 가면 내가 왜 어디를 가고 있나. 어떤 사람은요 지나친 사람 있을 거예요. 왜? 어딘지 모르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학원에 지나쳤다가 앉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시면 좀 힘들더라도 오늘 오후에 4시간 안에 민청을 다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그렇게 하면 그것을 하나하나씩을 가지고 좀 몇 번씩, 그러니까 안 되면 2번, 3번씩 이렇게 반복적으로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될 때까지. 금방 돼요. 안 되는 게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머릿속에 소리로 듣는 게 있죠. 항상 하는 얘기. 소리로 듣는 게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면 끝이거든요. 근데 자꾸 사람들은 내가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듣는 것은 듣는 거고 또 내가 공부해야 되는 거 있다. 여러분 그것은 언제 얘기하냐면 제가 지금 말하는 거 여러분 다 알아듣죠. 이것은 뭐냐면 내 말을 알아듣을 정도의 여러분들이 말의 언어적인 이해력이 있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어린애한테 내가 지금 이 말 하면 어린애가 알아듣겠어요? 그 아이가 내 말을 알아들 정도가 되려면 상당히 성장을 해야 돼요. 그만큼 많은 시간에요 대화와 공부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똑같이 공부도 똑같거든요. 근데 너무 양으로 안 따졌으면 좋겠어요. 몇 회도 이거 안 따졌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면 눈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소리로 듣는 거예요. 그럼 눈으로 보는 것은요 공부가 55점 이상 60점 됐을 때 50점 이상이 됐을 때 점수 50점 이상이 나왔을 때 그때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50점 정도에서 60점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가장 빠른 것은 뭐가 빠르냐면 소리로 듣는 게 가장 빨라요. 그렇죠? 여러분 모의고사 같은 거 보면 60점씩 이렇게 50점, 55점, 60점 나오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책 보는 게 훨씬 빠르죠. 그리고 또 책으로 습득을 계속 해야죠. 강의 듣는 것보다. 그런데요, 그게 안 되시면 여러분 제가 부탁인데요.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나중에 10월달 울지 마시고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요령 피우지 마시고 강의를 듣는 것이 훨씬 중요해요. 강의를. 알겠죠? 그래서 너무 뭘 모른다고 해서 너무 자세한 거 들으려고 하지 말고 알겠죠? 만약에 자세한 거 듣고 싶으면 5월달, 6월달 강의를 듣든지 그렇지 않으면 왜냐하면 유학지만 들어도 충분하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요 제가 하고 싶은 것은 1일 강의 해놓은 거 있잖아요. 이번에 한 거. 그래서 그걸 좀 반복적으로 계속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리고 처음부터까지 다 들어가지 말고 물공법 하나만 잡아서 반복적으로 책 공법 하나만 잡아서 반복적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좀 반복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특별법은 뭐냐면 특별법은 밑에 보면 이러면 옛날에 문제로 하는 거 특별법이죠. 문제로. 그것만 반복적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것만 반복적으로 특별법 문제풀이 해놓은 게 있거든요. 밑에 보면은 특별법 판례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거 몇 개 안 되니까 그걸 반복적으로. 그 다음에 채권법, 그 다음에 물권법, 그 다음에 오늘 어떻게 하든지 민청을 끝내놓을 테니까요. 민법 총칙. 이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전부 다 들으려고 하지 말고. 그건 여러분 일주일이면 반복적으로 2-3번 들어요. 그러면 무조건 점수 나오거든요. 지금은 전혀 모르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리고 처음 오신 분들도 강의 공부를 들을 때 큰 것을 들어야 되냐? 그러면 다 좋죠. 그런데 처음에 오셨으면 한 번은 들어봐야 되겠지만 그 다음에는 뭘 듣냐면 지금 1일 강의 해놓은 거 있잖아요. 처음에 듣기는 힘들어도 그것을 반복적으로 2번, 3번 듣다 보면은 무슨 말인지 적당히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그렇게 2번, 3번 듣고 난 상태에서 나중에요.
나중에 좀 자세한 것 있잖아요. 이럴 때 다시 한번 들으면 무슨 말인지 전부 다 흡수가 될 거예요. 공부는 내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자세히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길게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짧은 시간 안에 한 바퀴 돌리는 게 중요하다고요. 짧은 시간 안에 돌리는 거.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꼭 오늘부터 채권법을요. 일요일까지 해가지고 공부가 이렇게 어느 정도 60점 이상이 안 되신 분들은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채권법 있잖아요. 그것을 한 2번, 3번 이렇게 연속적으로 들었으면 좋겠어요. 인터벌 너무 길게 하지 말고. 그 학생 전혀 공부 안 되는 학생이거든요.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전혀 공부에 관심 없는 학생이에요. 그 학생이 나한테 얘기했어요. 특강 들었는데 자기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그래서 이번에 내가 또 거기 특강 있는데 그거 들어야 되냐고 말해야 되냐고. 자기는 학원에서 들어가서 들었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민법이 전혀 머릿속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20점 이상은 맞아본 적이 없으니까요. 알겠죠? 그런데 그 학생도 그래도 듣는 거는 있어가지고 채권법을 2번 들었더니 자기 그냥 앞에 건 다 알겠다잖아요. 지금 해적권부터 모르겠다잖아요. 그러면 해적권부터 계속해서 4번, 5번 들어야 했거든요. 그럼 뭐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요? 그렇잖아요. 앞에도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다 들린다잖아요. 들리니까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합격을 해야지 여러분들도 편하고 여러분들도 좋고 학원 측에서도 무슨 뭐를 할 말이 있잖아요. 근데 무슨 강의를 했는데 합격이 안 되면 여러분들도 속상해야겠지만 학원에서도 되게 그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이 합격하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합격해야지 여러분 자신이 좋은 것이고요. 여러분이 합격해야지 학원을 홍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도 광고비 더 이상 쏟아붓기 싫거든요. 알겠죠? 그러니까 제가 부탁인데요. 공부 잘해가지고 합격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자, 공유 분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 분할이요. 자, 1번을 보면 각 공유자는 뭘 할 수 있다? 분할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자, 몇 년의 범위 내세요? 5년. 5년의 기간으로요. 5년. 그래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 거기 좀 죄송해요. 거기 좀 줄거봐.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 거기까지요. 그것을 뭐라고 한다면 5년이죠. 그것을 분할 금지 특약이에요. 분할 금지 특약. 알겠죠? 갱신할 수 있죠? 몇 년이죠? 5년. 5년은 근데 넘지 못한다. 자, 3번은요. 근데 공유는 공유인데 분할이 안 되는 게 2가지가 있어. 구분 소유에서 공용 부분. 그 다음에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담국어. 경계표 담국어. 알겠죠? 이것은 분할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각 공유자. 봐봐. 여기 봐봐요. 우리 여기 지분 처분 있죠? 여러분 지분 처분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지분 처분은 타 공유자의 동의 있어, 없어? 동의 없이 자기 멋대로 처분한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공유물이죠? 이 공유물은요, 공유물 분할은 분할 청구하고 분할에 협의하고 달아요. 분할 청구는 각자가요. 분할의 협의는 전원이에요. 전원이. 반드시. 알겠죠? 그래서 공유물 분할을 청구는 각자가, 협의는 전원이 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5번 봐봐요. 전원이 분할 절차에 참여, 전원. 알겠죠? 이거 4번하고 5번하고 비교해봐. 4번은 뭐죠? 각 공유자가 분할을 청구, 각 공유자. 5번은요, 전원이 참여.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유자 일부가 제외된 공유물 분할은 효력이 없죠. 자, 그 다음에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형성권이죠. 그 다음에 분할 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릴 수 없다. 이건 너무나 당연하죠. 왜요? 6번 봐봐. 공유물 분할 청구권이죠. 청구권 앞에 무슨 말이 있어? 분할이죠. 분할은 뭐다? 그러니까 형성권이죠. 형성권은 뭐에 걸린다? 제척기간이죠. 그러니까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말이에요. 알겠죠? 자, 우리가 재판상 분할을 해야 됐죠? 이런 먼저 무슨 분할을 하냐? 1번 봐봐. 협의상 분할을 해요. 협의상 분할이 원칙이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상 분할을 해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상 분할을 해요. 그러면 재판상 분할에서는 뭐가 원칙이냐? 현물 분할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2번을 보면요. 이미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했다. 협의상 분할이 있다. 그럼 두 번째는 그때 또다시 서로서 그 분할을 청구하거나 이미 제기한 공유물 분할의 소를 유지하는 것은 허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이 안 된다. 그 다음에 3번은요. 현물 분할이 원칙이라고 되어 있나요? 이런 그렇게 되어 있어요. 현물 분할이 원칙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억. 법원은 자유로운 재량에 따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유로운 재량에 따라 사해요. 리을은요. 공유 지분 비율에 따른다고 하는 것은 지분에 따른 뭐를 얘기한다? 가액 비율을 얘기한다. 자, 그 다음 장 봐봐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지금부터 설명을 해요. 우리가 공유물 분할하죠. 봐봐. 공유물 분할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제 공로가 있죠? 공로가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럼 네 사람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요. 여기서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 정하고, 이렇게. 갑을, 병, 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갑을, 병, 정, 갑, 을, 병, 정, 이렇게요. 각각 지분이 얼마냐? 4분의 1이죠. 그러면 4분의 1씩이면 지분의 비율하고 면적을 똑같이 나눈다, 이 말이죠. 그러면 4분의 1씩이죠? 그럼 어떻게 하냐? 여기는 공로가 있으니까 여기는 괜찮죠. 나머지는 맹지죠. 맹지가 땅값이 비싸요? 싸요? 싸죠. 이게 문제죠. 땅값이 싸잖아요. 그럼 여기는 땅값이 비싼데 여기는 싸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갑을 병정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됐으면 이 갑과 을과 병이요 땅값이 다르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겠죠? 이것을 경제적 가치를 조정한다고 그래. 어떻게 조정하냐? 돈으로 조정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뭐로? 면적으로 조정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일단 분할을 하고 나서요. 갑을병이 뭐라고 하냐? 분할하고 나서 야, 너 그냥 너가 다 갖고 우리한테 그냥 돈으로 계산해줘. 이렇게.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갑이라는 사람이 분할을 청구하면 아까 말했죠? 분할 청구는 각자가지만 분할에 참여는 전원이 한다고 했죠. 전원. 그러면 전원이 분할에 참여해야 돼. 전원이 참여해. 그러면 전원이 이렇게 참여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일단 분할했는데 이 을하고 병하고 정은 분할하기 싫어요. 그러면 이 세 사람은 다시 공유가 또 될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한번 볼까요? 뒤에서 보면요.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면적이 공유 지분의 비율과 같도록 해야 되고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않을 때는 경제적 가치가 지분 비율에 상응하도록 분할을 해야 되고 C는요. 공유자 상호 간의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게 하는 분할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는 공유로 남겨두는 방법도 뭐가 된다? 허용이 된다. 이런 말이죠. 자, 니은요. 현물 분할이죠. 그러면 현물 분할을 하고 나서 뭐를 할 수 있다? 가격 배상. 여기 아까 했잖아요. 일단 분할하고 나서 한 사람한테 너 다 갖고 우리한테 돈으로 줘. 할 수 있어 없어? 있다. 이 말이죠. 두 번째 줄 끝에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지분의 적정하고도 합리적인 가격을 배상시키는 방법. 이것도 허용이 된다 안 된다? 허용이 된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러면 경매 봐봐, 경매. 우리가 현물로 분할할 수 없을 때 경매하는데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가액이 감소될 염려. 이게 바로 뭐죠? 감소될 염려. 이 땅이 모두 해가지고 모두 해서 60평밖에 안 돼. 그런데 60평인데 평당 1,000만 원에서 6억이란 말이죠. 그런데요, 이것을 분할해봐. 15평씩. 15평씩으로 분할하면 평당 1,000당 1,000만 원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평당 500도 안 될 수가 있죠. 15평 땅 사가지고 뭐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이렇게 만약에 60평 땅인데요, 4명이서 분할을 청구해. 그럼 법원에서는 그걸 판단을 하죠. 처음 이걸 그냥 팔았을 때는 6억이다. 그런데 분할해서 팔았을 때는 이건 6억이 아니고 3억밖에 안 된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분할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먼저 뭘해서 경매를 해가지고 그 돈으로 나누어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잖아요. 그것을 우린 경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니은은요, 현재의 가액이 감소될 염려가 있는 경우는 한 사람만의 지분이요. 그 한 사람, A, B, C, D 갑을 병 중에서 한 사람의 가액의 가치가 감소인데도 감소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D것은요, 현물 분할이 원칙이고요. 현물이 분할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경매를 명하는 것은 뭐가 된다? 위법하게 되고. 나머지는요, 1번 보면, 우리가, 협의상 분할은요, 반드시 등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재판상 분할은요, 등기한다는다? 안 하는 거죠. 3번은요, 분할의 효과는 소급하지 않죠. 왜요? 왜 소급하지 않죠? 판결 시부터 각자 소유자가 되죠. 그래서 소급하지 않는다. 4번은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해서 줄고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 거기까지 줄고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을 진다. 그 다음에 그 밑에요. 공유자 중 1인의 지분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공유토지가 분할이 되죠. 그러면 저당권의 효력은요, 분할받은 토지에 집중된다, 안 된다? 집중되는 것이 아니다. 알죠? 이건 자주 나오죠? 그 다음에 4번에서 여러분요,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 책임이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은 딱 한 번 틀린 집으로 나와 있고, 나머지는요, 한 번도 틀린 집으로 나온 적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1번 봐봐요. 합유라고 돼 있죠? 오른쪽에 합유. 합유와 총에서 합유. 합유는 뭐죠? 두 사람이 건축을 동업, 그 말이 중요해요. 동업하기로 하고 일정 금액을 토지에 투자해서 토지를 구입을 했어. 그것을 뭐란다? 합유라고 얘기해. 합유. 말이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 어디하고 말을 비교를 해야 되냐면 여러분요, 죄송한데요. 페이지요. 86페이지를 봐봐.
86페이지에 의예요. 3번 봐봐. 의예 3번. 의예 3번을 보면 형제가 아닌 두 사람이 각각 얼마를 투자했다? 3천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구입한 토지라고 되어있죠? 의예 2번 되어있죠? 이렇게 되면 이것을 공유라고 얘기해. 그런데 여기 합의로 봐봐. 합의는요, 건축업을 뭐 동업 이렇게 되어있죠? 그 다음 밑에 총유 한번 봐봐. 총유 1번 한번 봐봐. 1번 7형제 중에서 3사람이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종산을 샀다 이 말이에요. 종산을. 그렇게 되어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뭐가 된다? 똑같은 게지만 뭐가 된다? 종산이니까 종중이죠? 그걸 뭐라 한다? 총유라고 얘기해. 말이 완전히 달라. 우리가 공유해서 형제 두 사람이 땅 샀죠? 공유예요. 그런데 종중 땅으로 샀죠? 그럼 뭐가 돼? 똑같이 형제가 샀는데 총유예요. 동업하기로 해서 형제가 돈을 투자해서 땅 사서 동업하기로. 그럼 뭐가 돼요? 합유가 돼요. 합유. 말이 다르다고. 자, 그 다음에 2번 조합하고 신탁법상 수탁자가 여러 명이고 아까 얘기했죠? 그 다음에 3번은요. 합유는요. 합유자 명의를 모두 기재하고요. 합유라는 취지를 기재해야 돼요. 왜요? 여러분 아까 우리 말했죠? 공유하고 합유는 다르단 말이죠. 공유는 반드시 뭘 한다? 지분을 등기해야 되는데 합유는 지분은 등기를 못해요. 그런데 합유는 뭐라냐? 합유자, 갑, 을, 병 이렇게 반드시 등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합유를 뭐로 본다? 공유로 봐버려요. 알겠죠? 합유는 분할을 청구하지 못하고 해산됐을 때 분할할 수 있고 상속은요. 특별한 약속이 있으면 상속이 안 돼. 이게 중요해. 합유는 상속이 안 돼. 원칙적으로. 특별한 뭐가 없으면 약정이 없으면. 요건요. 합유물을 뭐 한다? 처분할 때는 뭐 한다?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함에 있어서 지분 전원 등 이런 봐봐요. 합유하고 공유는 똑같다고 보면 돼. 알겠죠? 그래서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고 그랬죠? 여기 보면 합유하고 공유하고는 둘 다 지분이 있지만 공유는 지분의 처분의 자유가 있지만 합유는 지분의 처분의 자유가 있다 없다? 없다. 7번은요. 원인 무효의 등기죠. 원인 무효. 합의와 공유가 똑같아. 원인 무효. 그럼 무슨 행위? 보존행위. 누가 한다? 각자가 한다. 각자가. 8번은요. 합의 지분을 포기하죠. 누군가가 합의 지분을 포기하면 공유와 똑같이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귀속된다. 똑같이 다른 합유자에게 귀속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다? 합유도 뭘 한다? 합유라는 취지를 등기하잖아요. 등기. 그래서 어떻게 하죠? 다 나머지 잔존 합유 지분권자에게 균분으로 귀속하게 되지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등기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총유의 2번 보세요. 총유 재산. 여러분 총유는 뭐죠? 지분이 있다 없다? 없다. 지분이 없죠? 그래서 대표자가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서 한다. 두 번째요. 사단의 구성원 전원이 뭘 한다? 필수적 공동소송을 한다. 필수적 공동소송. 반드시 전원이 참가해야 돼. 3번요. 법인안의 사단의 구성원 이꼴 대표자. 대표자는 당사자 적격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을 구성한다. 대표자 개인 이름으로는 소송을 수행할 수도 없고 등기를 할 수도 없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 장이요. 4번이요. 정종의 대표자 갑은요. 정종총회 결의를 거쳤다 할지라도 개인 명의로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소를 하려면 어떻게 한다? 사단 명의로 등기하고 사단 명의로 소를 제기한다. 6번은요. 기업. 우리가 총유물의 처분은 어떻게 한다? 사원총회 결의를 한다. 사원총회 결의가 없으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옆쪽 없고 무효이다. 표현대리 성립 X. 표현대리가 성립될 여지가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표현대리 성립 X 이렇게. 자, 내일은요. 재건축 조합이죠. 재건축 조합도 대표자가 조합원 총회 결의 없이 한 조합 재산의 처분행위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무슨 말이 나오면 안 된다? 표현대리 X. 표현대란 말이 나오면 안 돼. 이번에 이것이요. 디귿이 이번에 여러분 노무사 시험 쳤거든요. 노무사 시험에 나왔더라고요. 비법인 사단 이렇게요. 비법인 사단이 금전 채무를 보증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미 채무를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 보증을 쓰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증을 쓰는 것은 단순한 채무 부담행위, 의무 부담행위지 뭐는 아니다? 처분행위는 아니다 이 말이죠. 처분행위. 그러니까 처분행위가 아니니까 사원총회 결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걸 얘기하죠. 그래서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줄 것이고 그래서 사원총회 결의 X. 사원총회 결의가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교회 나왔죠. 교회. 이번 또 교회 똑같이 총유에서 이게 나와서 교회하고 지금 여기하고요. 왜냐면 법인에서 여기 뭐죠? 노무사 시험에 나온 거란 말이죠. 교회. 교회는 분열을 인정한다 안 한다? 인정하지 않고.
분열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하죠. 봐봐요. 교회에서 교인들이 100명이 있다가요 30명이요 전도사하고 빠져나갔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교회가 분열된다 그 말은 두 팀이 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분열이 안 되니까 빠져나간 사람은 끝이죠. 그러면 교회의 제사는 누구 것이다? 잔존교인, 잔존교인들 것이다. 알겠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교회의 분열을 인정하지 않고 교회를 탈퇴하면 종전교회는 잔존교인들을 구성원으로 한다. 알겠죠? 존속한다. 그 다음에 니를 보면요 교단 이런 봐봐. 교단은 뭐죠? 교단을 탈퇴한다 말이 무슨 말이냐면 조계종에서 뭐로 바뀐다? 천태종으로 바뀐다. 그 다음에 우리 교회 같은 거 보면은요 순복음교회에서 장로교회로 바꾼다 이 말이죠. 교회는 가만히 있잖아요. 교회는 가만히 있는데 여기서 교회가요 순복음교회인데 간판이 뭐로 바뀌어? 장로교단을 바꾼다 이 말이죠. 그럼 뭐만 바꾸면 돼요? 교회 헌법만 바꾸면 되죠. 교회 헌법. 그 교회 헌법을 법에서는 뭐라고 얘기한다? 정관을 변경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관을 변경하는데 또 우리가 법인에서 정관 변경이 얼마다? 3분의 2거든요. 그래서 그럼요 소속 교단에서 탈퇴하거나 교단에서 탈퇴 또는 교단을 변경한단 말이죠. 내가 순복음 교단이었는데 순복음 교단을 탈퇴하고 싶다 이 말이죠. 또는요 순복음 교단을 무슨 교단 교회로 바꾸고 싶다? 장로 교단 교회로 바꾸고 싶다 이 말이죠. 그랬을 때는 얼마에 동의했었는데 3분의 2 이렇게. 그 다음에 니을요 총교회는 지분권을 인정받을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총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사원의 지위를 취득하고 상실함으로써 뭘 한다? 취득하고 뭘 한다? 상실한다 이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누군가가 우리 교회에 이사 오면 우리 교회 교인이고 우리 교회에서 이사를 가면은 더 이상 우리 교회 교인이다 아니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요 지상권이요. 그러면 지상권은 뭐죠? 지상권은요 여기 이렇게 지상권이죠. 이렇게요. 이렇게 갑이죠. 갑이 있고 여기 을이죠. 을이 지상권이나 또는요 임차권이 있으면 봐봐 이렇게 남의 토지에다가 건물을 이렇게 지을 수 있죠. 남의 토지에다 이렇게 간판을 붙일 수 있죠. 남의 토지에다 이렇게 나무를 심을 수가 있죠. 그래서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뭐하기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 위에다 타인에다가 지상권을 설정을 하죠. 봐봐 남의 토지 위에다가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알죠? 땅을 빌리는 것을 뭐란다? 지상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소유권을 뭐란다? 주된 권리고 그 다음에 지상권을 뭐란다? 종된 권리죠. 그런데 만약에 원래는 주된 권리가 없어지면 종된 권리도 소멸해야 되죠. 그런데 지상권의 경우는 종된 권리가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죠. 무슨 말이냐? 건물이 일시적으로 철거가 된다 하더라도 지상권은 그대로 있다 이 말이죠. 왜냐? 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고 타인의 토지 위에다가 타인의 토지를 뭐하는가? 사용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건물이 철거되죠. 그럼 다시 어떻게 하면 된다? 건물을 건축하면 되는 거죠. 따라서 건물이 철거되거나 수목이 철거됐다 할지라도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하면 지상권자와 지상물의 소유자는 다를 수가 있다. 다르게 얘기하면 법정 지상권의 경우 지상권은 놔두고 건물만 별도로 뭐 할 수 있다?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말들이 중요하단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요. 우리가 이제 지상권을 윗상자제로 윗상자 이렇게요. 지상권은 최소한 이 정도는 보장해야죠. 이것을 우리는 최단 존속기간 보장이다. 최단 존속기간 보장이죠. 최단 존속기간 보장은 뭐냐? 여기서 수목이라든가 견고한 건물은 최소한 몇 년? 30년. 견고하지 않는 건물 몇 년? 15년. 기타는 몇 년? 5년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최장 존속기간은 몇 년이냐? 최장은 영구무한이란 말이죠. 여기서 이제 어떤 것들이 나오냐? 존속기간에서 이런 말이 나와. 잡아. 이런 견고하지 않는 건물이죠. 이런 견고하지 않는 건물을 30년으로 약정할 수 있어 없어? 30년으로. 견고하지 않는 것 30년으로. 돼 안 돼? 왜? 이런 봐봐. 영구무한까지 할 수 있잖아요. 여기는 최단이라는 것은 최소한 15년을 보장한다 이 말이잖아요. 최고 몇 년이다? 영구무한이다 이 말. 최고 영구무한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최고 영구무한이에요. 그러니까요 30년을 보장한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30년, 15년, 5년을 보장하는 것은 지상권자가 뭘 했을 때? 신축을 했을 때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기존의 건물이죠. 그러면 기존의 견고한 건물. 여러분요 아마 강의 노트에는 이렇게 돼 있나 봐요. 기존의 견고한 건물은 뭐죠?
10년만 인정한다. 뭐 이렇게 돼 있나 봐요. 근데 그게 아니고, 기존의 경고한번에 기존의 거죠? 그것은 1년 인정해도 되고, 5년 인정해도 되고, 10년 인정해도 되고, 30년 인정해도 되고, 100년 인정해도 되고,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만 그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 놓은 것이요. 경고한 건물을 10년을 인정해도 된다. 이런 말이죠. 이런 무슨 말인지 알겠죠? 10년만이 아니고, 10년을 인정해도 된다. 알겠죠? 그래서 1년, 5년, 30년, 30년, 100년 경고한 기존의 건물은 다 돼. 그 기존의 건물은 뭐냐? 설정자, 지상권 설정자 소유 건물이다. 설정자 소유 건물은 무슨 말이죠? 지상권자가 건축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아무리 경고하다 할지라도 100년, 1000년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없다. 알겠죠?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상권을 설정을 할 때는 어떻게 한다? 지상권 설정에 합의하고 그 다음에 치료하고 그 다음에 여기 등기가 있어야 되는데, 원래 치료는 약정지상권하고 여기 법정지상권하고 그 다음에 여기 뭐냐? 분묘기지권하고 이렇게 다르단 말이죠. 이런 분묘기지권에서 시효취득을 하죠. 분묘기지권에서 시효취득하면은 원칙적으로 뭐가 원칙이다? 무상이 원칙이죠. 여기 법정지상권은요, 원칙적으로 판례가 뭐라 했냐? 법정지상권자는 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뭐가 있다? 치료를 지급할 뭐가 있어? 의무. 그러면 뭐다? 유상이 원칙이다 이 말이죠. 그럼 유상이면 어떻게 한다? 당사자는 뭐가 있어야 한다? 합의. 합의가 없으면 뭘 한다? 법원에 한다. 법원. 법원에서 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얼마인지 안다 모른다? 모르죠. 얼마인지 모르니까 뭐다? 여기서 치료 증감. 치료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치료 증감을 청구하지 못하고 2년 이상 연체가 있다고 해가지고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없다.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판례는 뭐라고 얘기하냐? 법정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를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득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와. 부당이득으로 반환한다. 그게 바로 뭐다? 치료를 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약정지상권에서는 치료는요, 원칙적으로 무상이에요. 당사자 간의 합의로 뭐 할 수 있냐? 유상으로 할 수 있고, 유상이 되면 뭐 할 수 있다? 등기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등기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등기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2년 이상 연체다. 2년 이상 연체가 되면은 지상권에 뭐를 청구한다? 소멸을 청구하는데, 이때 2년 이상인 것은 토지 양수인, 토지 소유자가 바뀌면 토지 양수인에 대해서 2년 이상의 연체가 돼야 된다. 알겠죠? 이것이 여러분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지상권은 뭐냐면, 지상권이라는 것은 물권이죠. 지상권은 뭐냐? 물권이고요. 물권은 뭐다? 물권은 강행 규정이고, 물권은 강행 규정이고, 물권은 양도성이 있어. 양도한다는 것은 처분하고 상처분하고 대여하고 담보 증오하고 이런 것을 양도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런 걸 다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양도 금지 특약, 양도 금지 특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가 돼.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갑의 토지 위에 갑하고라고 지상권인데, 이 지상권을 30년이나 계약을 하면서 절대로 지상권을 다른 사람한테 양도하지 마라. 이렇게 둘이 합의를 했단 말이죠. 그래도 그 합의는 뭐가 된다? 무효가 돼. 무효니까 우리 이걸 병한테 병하고 지상권을 양도하죠. 그럼 병은 적법한 지상권자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양도 금지 특약은 또 뭐가 하나 있죠? 지분 처분 금지 특약.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그러니까 지분을 처분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합의했죠. 그래도 처분할 수 있어 없어?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 양도 금지인데 여기서 하나가 예외가 있죠. 뭐가 있다? 전세권.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물권이죠. 전세권은 물권이고, 물권은 뭐가 있다? 양도성이 있죠.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물권은 양도성이 있어. 그런데 예외적으로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을 할 수 있어. 이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은 유효이죠. 유효이고 뭐 할 수 있다? 등기를 하게 되면 뭐가 있어? 대항할 수 있죠. 그래서 전세권은 양도 금지 특약이 있으면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양도성이 있다 없다? 있다. 양도 금지 특약이 있을 때만 양도는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지상권하고 전세권하고 지분하고 같이 엮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우리가 이제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비용은요, 여기 이제 지상권이 있고, 여기 전세권이 있고, 여기 임차권이 있고, 이 세 가지만 보면 되죠. 그런데 여기는 뭐냐? 필요비가 있고, 필요비가 있고, 여기요 유익비가 이렇게 있잖아요. 유익비요. 그런데 여러분요, 이 지상권의 경우는 필요비를 청구를 못해요. 알겠죠? 유익비를 다 청구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보면 지상권은요, 필요비를 청구를 못하고 유익비를 청구할 수 있고, 전세권은 필요비를 청구 못하고 유익비 청구하고, 임차에는요 필요비하고 유익비를 다 청구해. 이 두 개는, 여기는 임차권은 626조,
여기는 309조, 310조에 딱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지상권은요, 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어요. 아무런 규정이 없지만 지상권은 전세권과 동일하게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고 유익비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전세권자는 필요비 상환 청구권이 없다. 임차인은 뭐 할 수 있다? 필요비 상환을 뭐 할 수 있어? 청구할 수 있다. 알겠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지상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지상권은 또 뭐가 있냐?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있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요. 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매수 청구권이 있는데, 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어디가 있냐? 먼저 지상권에 있고요. 지상권이 있고 임대차에 있어요. 그럼 지상권에 누가 있냐? 지상권 설정자가 있고, 그 다음에 지상권자가 있고, 지상권자. 임대차는 뭐가 있다? 임대차에는 임차인이 있고, 그 누가 있어? 임대인이 있잖아요. 임대인은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없어요. 그런데요, 지상권은요, 설정자고 지상권자가 다 있어. 그러면 이 설정자가 지상물 매수 청구하면 지상권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거절하지 못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을 못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을 못해. 설정자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요, 지상권자고 임차인 이렇게 있잖아요. 지상권자고 임차인. 이 지상권자고 임차인은요, 이상권자 하는 것은 청구 앞에 매수란 말 있죠? 이것을 뭐란다? 형성권이라고 그래. 형성권이니까 일방적 의사표시죠? 일방적이니까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그러니까요, 지상권자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면 설정자의 동의 없이 지상물에 대한 매매 계약이 성립을 해. 그런데 설정자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면 지상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만 거절을 못해. 이 정도만 이런 보시면 되고요, 지상권은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냐면 지상권에서 구분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구분지상권. 이 구분지상권은 뭐는 안 돼요? 수목. 그래서 수목은 안 된다. 이거 하나만 알면 되고.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 있죠? 이런 분묘기지권은 뭐예요? 분묘기지권에서 여기서 분묘기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분묘기지는 무슨 점이다? 타주점입니다. 따라서 시효취득을 할 수 있다 없다? 시효취득을 못해요. 분묘기지는. 우리가 분묘에서는요, 가묘, 시신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그래서 가묘는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뭐가 반드시 있어야 돼? 봉분 있어야 되니까 평장 된다 안 된다? 평장 안 되죠? 암장 된다, 암매장 돼야 안 돼? 안 되죠. 등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반드시 봉분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것만 보호되죠? 새로운 분묘를요,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안 되죠. 그래서 쌍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단분 형태 된다 안 된다? 단분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쌍분이나 단분 같은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을 뭐 할 수 있다? 분묘기권은 시효취득을 할 수 있거든요. 시효취득. 분묘기권을 시효취득할 때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뭐죠? 분묘기지권의 취득이요. 분묘기지권의 취득할 때는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뭐다? 시효취득이 있고. 그다음에 시효취득은 뭐다? 유상이다, 무상이다? 무상이죠.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의 승낙. 토지 소유자가 승낙을 한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도 원칙적으로 무상이죠. 자기 토지에 분묘를 설치했다가 매도 후 이장을 해가잖아. 이장을 해가잖아. 이럴 때는 뭐가 된다? 유상이다. 왜요? 자기 토지 위에 자기 토지를 매도 후란 말은 자기 토지를 팔아먹고 난 다음에 이 말이잖아요. 자기네 땅에요, 자기 조상의 묘가 있는데 이 묘를 이장한다는 말이 없이 토지를 그냥 팔았다 이 말이에요. 토지를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요, 어떻게 되는가? 그때는 유상이다. 왜? 자기는 토지를 사면서 팔면서 돈 받았잖아요. 팔았는데 그 땅 위에 그 매도인에요, 매도인의 조상의 묘가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 이 매도인이 자기 땅을요 다 이전해 주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은 돈을 내야 되겠죠. 그래서 취득시효는 무상이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토지 소유자 승낙 무상이다. 이것은 뭐 그닥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이게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분묘기지권이라는 것은 어때요? 본래 장소에 있는 것만 되는 거죠. 본래 장소. 다른 장소로 이전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분묘기지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분묘기지권 이렇게.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요, 뭐냐면 지상권에 관한 기본적인 것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요, 우리가 이제 법정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법정지상권 여러분요, 시간이 약간 걸리니까 먼저 앞에를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어디를 보시냐면요, 93쪽을 보시면요. 93쪽 여러분요, 의의 2번을 보세요. 의의 2번. 의 봐봐, 의.
건물, 기타, 공작물 이렇게 됐죠. 건물, 기타, 공작물, 건물, 도로, 교량 이런 것들이죠. 수목, 수목은요 식림의 대상만 포함되고 경작 대상, 벼, 보리, 야채, 과수, 뽕나무 등은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여러분요 제가요 뽕나무 한 번도 안 봤다 하니까 사람들이 왜 뽕나무를 안 봤냐고. 아니 못 볼 수 있지. 내가 뽕나무 안 봤거든요. 뽕나무. 아 봤는데 그게 뽕나무인지 뭐 그럴 수 있겠네요. 그게 뭔지 모르고 그냥 찾아봤다. 오케이. 그래서 뽕나무가 나와가지고 뽕나무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나는 뽕이 어디? 응? 몰라요. 어디 잘 몰라요. 어디는 가끔 학생들이 어디 갈아가지고 오면은 까맣게 마셔는 봤는데 본 적은 별로 없어가지고. 아무튼요. 그래요? 뭐 아마 보기는 봤는데 그게 뽕나무인지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자요. 그러면 일필의 토지 일부죠. 일필의 토지 일부라도 모방하죠. 자, 부정성이죠. 이게 또 중요해요. 여기 부정성이요.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없더라도 지상권은 유효하게 성립하고 기존의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멸실되더라도 지상권은 소멸해야 한다. 이게 기억이요.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니은을 보면요. 지상권은 수목이 멸실되더라도 소멸하지 않는다. 결국 무슨 말이죠? 이 디귿이 또 결론이죠. 지상권자와 지상물의 소유자는 반드시 일치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자, 니을은요.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유보한 채 지상물 소유권만을 말할 수 있고 양도할 수도 있고 지상물의 소유권을 유보한 채 지상권만을 말할 수도 있다. 양도할 수도 있다. 지상권자와 지상물의 소유권자가 반드시 뭐 할 필요가 없다? 일치할 필요가 없다. 미음이 니을을 짧게 쓰면 미음이에요. 건물과 지상권 중 어느 하나만 처분하는 것도 뭐가 된다? 허용이 된다. 알겠죠? 그 다음에 4번은요. 여러분 저당 토지 있죠. 봐봐. 토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토지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토지 이렇게 갑이 있으면 을이요. 저당권자거든요. 갑한테 1억 빌려주고 토지다가 저당을 잡았는데요. 나중에 갑이라는 사람이 여기다 건물 지어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왜? 저당권은 점유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러니까 갑이 건물을 지어버리죠. 갑이 건물을 건축하게 되면 땅값이 어떻게 돼? 똥값이 돼버리죠. 그렇잖아요. 땅값은 언제 제일 가치가 있죠? 나대 지을 때. 그러면 토지에 대한 저당권이 있고 그 다음에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는 있지만 또 건물에 대한 경매 대가에서는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이래저래 손해가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건물을 못 짓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한테 돈을 빌려주고 저당을 잡으면서 동시에 뭐라 하냐? 그러면 나한테 지상권 해줘. 이렇게. 지상권 해줘. 이렇게. 지상권은 뭐죠? 지상권은 점유하죠. 이 위를 점유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갑이 이제 마음대로 여기다가 건물을 지을 수 있어 없어? 없죠. 뭐가 있는 동안은? 지상권이 있는 동안은. 그것을 담보지상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은행이요. 땅에다가 토지에다가 돈을 빌려줄 때 있잖아요. 보통 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지상권을 같이 설정을 해요. 그럼 어떻게 돼?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한테 돈 1억을 갚죠. 갚으면은 저당권 없어지죠. 동시에 못 없어져. 지상권도 같이 없어져. 아시겠죠? 그것을 담보지상권이라고 그래요. 우리 시험에 2번이나 나왔어. 이번요. 최단 존속기간 제한이죠. 30년 이상, 15년 이상, 5년 이상. 내가 왜 이상이라는 말을 썼냐? 원래 우리 법조는 30년, 15년, 5년으로 되어 있죠. 근데 왜 이상이라는 말을 썼냐? 이건 최단이니까 최소한 이만큼은 보장해야 돼. 최고 몇 년까지? 최고 몇 년까지? 영구 무한까지. 자, 그 다음에 2번. 최단 존속권의 규정은 누가 지상권자가 건축한 경우에 적용되고 두 번째 쪽 가운데 끝에 기존 건물의 사용을 목적으로 설정할 때는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3번 봐봐. 지상권자 소유의 견고한 건물을 지상권 설정자니까 지상권자도 아니다? 아니죠. 견고한 건물을 15년, 또 꼭 15년 하지 마. 15년 동남하고 1년, 3년, 5년, 100년, 1000년, 만년. 알겠죠? 몇 년으로 정하더라도 그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반드시 30년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없다. 존속기간을요, 맹구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알겠죠? 그래서 맹구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영원히 가능하다, 이 말이죠. 자, 5번은요, 지상권 설정 당시 공작물의 종류를 정하지 않았다. 공작물 몇 년이다? 15년이다. 수목의 종류를 정하지 않으면 몇 년이다? 수목.
이런 봐봐. 거기 보면 한쪽 수목은 언제나 30년이라고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 수목은 언제나 30년이라고 돼 있네. 알죠? 눈 크게 뜨면 안 돼요. 이런 글씨는 조그맣게 해서 봐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35년 돼 있죠? 언제나 30년. 언제나 수목은. 자, 6번은요. 건물 이외의 공작물. 건물 이외의 공작물. 원래 기본 몇 년이다? 5년이죠. 건물 이외의 공작물이니까. 5년. 그런데 30년으로 할 수 있어? 있어요? 왜요? 용구무한이니까. 용구무한이니까. 원래는 몇 년이에요? 5년이라니까요. 그런데 이걸 잘못 읽으면 기존 건물 위의 공작물은 30년, 그럼 30년 남겨왔는데 뭐죠? 문제는 뭐라냐? 기존 건물의 공작물은 전속기한을 5년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또 틀렸다고 하면 큰일 나. 원래 몇 년? 5년인데 몇 년으로 할 수 있다? 30년으로 설정할 수 있다잖아요. 원래 몇 년? 5년. 재벌 부탕인데.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봐봐요. 7번 봐봐. 계약으로 지상권의 전속기간 줄거 봐. 지상권에. 이 7번하고 몇 번을 비교하냐면요. 5번하고 비교해봐. 5번. 7번하고 5번하고 차이는 뭐예요? 지상권의 전속기간 거의 줄거 봐. 줄었어요? 7번에? 줄었어? 오케이. 그러면 7번에요. 지상권의 전속기간하고 6번하고 5번하고 차이가 뭐예요? 차이가 뭐예요? 눈 없어요? 밑에는 뭐라고 돼 있어? 지상권이라고 돼 있고 5번은 뭐라고 돼 있어? 공작물이라고 돼 있죠. 근데 우리가 지상물은 뭐가 있어? 수목도 있잖아요. 수목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5번에는 공작물만, 수목은 빼죠. 건물, 기타, 공작물만. 그럼 밑에는 지상권이죠. 지상권의 종류가 뭐가 있어? 그다 써봐. 건물, 기타, 공작물, 점 찍고 수목 있잖아요. 건물, 기타, 공작물, 점 찍고 수목. 그럼 밑에는 다 들어가. 건물, 기타, 공작물, 수목까지 들어가. 5번은 뭐만 들어가? 건물, 기타, 공작물만 들어가. 뭐는 빠져? 수목은 빠져. 알겠죠? 그럼 차이가 뭐냐? 여기 7번은 뭐냐? 7번은 전속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줄고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30년, 점 찍고 15년, 점 찍고 5년 이 말이죠. 5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공작물의 종류를 정하지. 봐봐. 공작물이 뭐예요? 여기다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렇단 말이죠. 그런데 무슨 건물을 지을 거예요? 물어봤어. 경관 건물이에요? 경관하지 않는 거 물어봤단 말이죠. 그랬더니 글쎄요. 지금 조립식으로 지을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빌딩을 지을까 고민인데요. 그러면 일단 그러면 알았으니까요. 건물 짓는 걸로 하고 그러면 전속기간 정합시다. 아니 뭐죠? 지상권 설정합시다. 이렇게만 하고 무슨 건물을 짓는다고 말을 안 했어. 그럼 무조건 전속기간 무조건 몇 년이다? 15년이다. 15년. 그런데 거기다가 빌딩을 지었어. 그래도 몇 년이다? 내가 지금 몇 년이라고 얘기했어? 이러면 봐봐. 제발 내가 무슨 말 할 때 있잖아요. 좀 신앙심 좀 하자. 신앙심. 무슨 말을 하면 무슨 전속기한은 공작물의 종류를 정하지 않고 지상권을 설정하죠? 그럼 무조건 몇 년이라고? 15년. 근데 나중에 경관건물 짓죠? 그래도 몇 년이라고? 15년이라니까요. 지상권을 설정을 할 때 내가 빌딩을 짓는다 그러면 30년 최소한. 그런데 지상권을 설정을 할 때 건물을 짓는데 빌딩으로 지을지 조립식으로 지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럼 몇 년? 15년이라니까. 15년. 그런데 7번은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냥 지상권이잖아요. 지상권은 경관 건물도 있고 공작물도 있고 뭐도 있어? 수목도 있잖아요. 수목도. 알겠죠? 그러니까 종류에 따라서 경과하면 30년, 경과하지 않으면 15년, 기타는 몇 년? 5년 이렇게 가는 것이죠. 여기서 문제. 지상권 설정을 할 때 전속기간을 정하지 않는 지상권의 설정은 무효이다. OX. 전속기간을 정하지 않고 지상권을 설정을 했어. OX. 무효이다. OX. 왜? 뭐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7번에 뭐라고 돼 있어? 30년, 15년, 5년으로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전속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그 공작물의 종류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 무슨 말이냐? 내가 여기다 경관 건물을 좀 지으려고 하는데요. 지상권 좀 설정합시다 그랬어. 그럼 그럽시다. 해가지고 했는데 기간을 몇 년 한다 말을 안 한 거예요. 기간을 20년을 합시다 이렇게 했어. 그럼 몇 년이다? 30년이죠. 경과니까. 경과한 것은 최소한 30년을 보정한다니까. 20년을 합시다 이렇게 했어. 그래도 필요 없어. 무조건 30년. 그러면 40년 해서 그러면 몇 년? 40년이죠. 최소한 몇 년만 인정하면 돼?
30년만 인정하면 되니까 40년을 하면 40년이죠. 그런데 내가 빌딩 질 건데요. 그래도 둘이요 몇 년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등기만 딱 해서 빌딩이다. 공유하고 정리는 빌딩 이렇게만 했어. 몇 년이다? 그때 30년이다 이 말이죠. 빌딩은 경관 건물이죠. 그러니까 30년이다. 경관 건물이 20년이다. 몇 년? 30년이다. 40년이다. 그러면 몇 년? 40년이다. 정하지 않았다. 몇 년? 30년이다. 이 말이죠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을 전속기한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기 지상권의 양도죠. 자, 1번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은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절대로 안 된다. 양도 금지 특약 안 된다. 자, 그럼 4번 봐봐요. 치료 지급 의무죠. 치료를 원칙적으로 지상권은요. 치료는 지상권의 성립 요소가 아니죠. 2번은요. 당사자 간의 치료의 지급을 서면으로 약정했다 하더라도 등기 없이 제3자에게 말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등기 없이는 대항할 수 없고 3번은요. 치료를 등기하지 않는 경우 지상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여기서 써봐. 치료를 등기하지 않는 경우 거기다 써. 치료에 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동그라미 하고 치료 등기하지 않았죠? 써봐. 거기다가 해당 지상권자에게 치료 청구, 해당 지상권자에게 치료 청구 했어요? 가로 열고 닫고 5의 X예요? 5라고 해야 돼? X라고 해. 봐봐. 이거란 말이죠.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시간 없으니까. 갑이 있죠? 여기 우리 지금 지상권이죠? 지상권. 지상권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갑이 있고 이렇게 지상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 두 사람이 30만 원 받기로 했는데 등기를 아직 안 했다니까 등기를. 그러면 등기 하지 않았죠? 그러면 갑은들한테 지상 30만 원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청구할 수? 마음대로 그냥 OX 해놔 그러면. O냐고 X냐고. 뭐 말이라도 해봐. 여러분 봐봐. 자, 봐. 오케이 이제 알았어. 자, 여러분이 왜 대답을 안 하는지 알았어. 알겠죠? 나는요, 나한테 대답을 해주라, 나한테, 오늘 우리 피곤하니까 나한테 말을 대신 하라고 그런 줄 알았더니, 알겠죠? 여러분 봐요. 대항이란 말이 누구한테 하는 게 대항이에요? 갑이 을한테 하는 것이다. 갑이 을에 대한 것을 제3자한테 주장한 것이다. 대항력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요, 봐봐. 두 사람 사이에서는 언제나 대항력이 있죠. 계약 당사자인데 내가 30만 원 준다고 했다잖아요. 그럼 얼마 받아야 돼? 30만 원 받아야지. 그런데 20만 원밖에 못 준대. 그럼 내가 가만히 쌓여있어. 가만히 좀 묻어버리죠. 30만 원 준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에서는 언제나 대항력이 그걸 대항력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갑이 을에게 30만 원 받을 수 있는 것을 을에게 받지 않고 병한테 받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게 대항력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작권, 지상권 설정자하고 지상권자 상호 간에는 등기가 있든 없든 무조건 청구하죠. 두 사람 사이에서는. 그걸 가지고 제3자, 지상권을 이전받은 사람한테도 똑같이 청구할 수 있느냐?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 등기가 있어야죠. 등기가. 대항력이 있어야죠. 그걸 대항력이라고 하죠. 대항력이라는 것은 갑이 을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을 갑이 을에게 주장하지 않고 제3자 병한테 주장할 수 있냐 이 말이죠. 그걸 대항력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등기가 있든 없든 계약의 당사자한테 당연히 주장하죠. 여러분 그러면 매매계약하러 가가지고 편의점 가가지고 껌 한 통 샀어. 우리 등기 있나요? 없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대항력이 없는데 그거 어떡하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계약 당사자 간에는 그런 거 필요 없어. 등기가. 그건 누구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제3자한테 주장할 때 대항력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사자 간에는 뭐가 없어도? 등기가 없어도. 지로가 합의했죠? 합의한 것에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알겠죠? 자, 3번. 지로 지급 뭐가 1번, 2번, 3번 기분 나쁘나 봐. 다시 또 빼겠네. 백톤데 이게 완전히. 알겠죠? 이게 뭐죠? 윷놀이 하다가요. 글씨를 썼나 봐요. 알겠죠? 백토가 돼가지고 다시 2번으로 갔네요. 알겠죠? 자, 지상권에 있어서 지로에 관하여 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 이래 됐죠? 등기하지 않는 경우 뭐다? 무슨 지상권이다? 무상의 지상권이다. 무슨 지상권? 무상의 지상권이다. 자요, 그 다음 밑에 또 3번. 지료 지급 C라고 되어 있죠. 이건 왜냐면 컨트롤 C인데요. 복사에다 붙이다가 잘못 붙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거기 C는 어려우면 컨트롤 C 하면 복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 C가 뭐냐? 지료 지급 연체가 이 말, 연체가.
저는 한글밖에 못 해가지고요. 저도 이제 배워보려고, 코레일 드로를 배워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 대빵 좋은 것 같아요. 지료지급 연체가 토지 소유권 양도 전후에 걸쳐, 양도 전후에 걸쳐서 있다. 그러면 누구한테? 토지 양수인 동그라미, 별표 하나에. 토지 양수인, 별표 하나에. 양수인의 연체가 몇 년? 2년. 양수인에 대해서 2년이에요. 양수인에 대해서 2년.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되지 않는다면 없다니까 2년 청구할 수 있다. 법정 지상권은 어떻게 한다? 협의가 안 되면 누가 한다? 법원. 그 다음에 니은 봐봐, 니은. 판례가 뭐라 했냐? 법정 지상권자는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례가 그렇게 얘기했어.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면 지료는 뭐냐? 법정 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가 대지를 점유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득. 알겠죠? 이것이 바로 뭐다? 지료죠. 이것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요, 디귿 지료가 뭐가 된 적 없다? 결정된 바가 없다면 지료가. 그러면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해서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또 써거다가 지료 증감 청구 X. 지료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봐봐. 맨 끝에 5번 봐봐, 5번. 5번 여러분 뭐라 나왔죠? 5번 보면 여러분 뭐라 나면 지료를 이제 청구하잖아요. 봐봐. 여기 한번 봐봐. 여기 2월 1일 있죠? 2월 1일 날 지료를 100만 원에서 110만 원 올려달라고 그랬어. 2월 1일 날 뭐죠? 지상권 설정자가요. 그러면 언제부터 지료가 10만 원이 올라가냐? 2월 1일부터 10만 원이 증액이 되는 거예요. 왜요? 지료 증액 청구죠? 청구란 말 앞에 무슨 말 있어? 증액이란 말 있죠? 증액을 뭐라고 한다? 형성권이죠? 형성권은 뭐다? 일방적 의사표시죠? 일방적인 말은 상대방이 동의를 받아 안 받아? 안 받죠. 그러니까 내가 10만 원 올려줘. 그럼 바로 그냥 그다음부터 증액이 10만 원이 올라가는 거예요. 언제부터? 청구시. 알겠죠? 청구시. 이렇게. 자, 그다음에 6번은요. 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이번 구분지상권은요. 구분지상권은 뭐는 안 된다, 뭐는 안 된다. 두 번째 줄. 수목은 제외. 이렇게요. 자, 분묘기지권이죠. 분묘기지권은 2번이요. 등기 없이 분묘기지권을 뭘 한다? 취득한다. 알죠? 취득한다. 분묘기지권은 분묘기지하고 분묘기지권은 달라. 기지는 타주점이죠. 기지권은 그것은 관리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권을 포기할 때는 의사표시만으로 포기를 해. 자, 성립용은 1, 2, 3번이에요. 1번은 뭐라냐? 취득쇼라고 그래. 취득쇼는 유상이다, 무상이다? 무상이다. 그만하면 되고. 두 번째 줄 끝에 봐봐. 분묘기지권, 권 동그라미 권을 씌워 취득하고 분묘기지 동그라미 기지 그러니까 좀 이상하네. 기지촌. 기지는 뭐다? 어서 무슨 점이다? 타주. 그러니까 씌워 취득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기지가 아니고 뭐라고? 기지권이다. 권. 기지는 뭐다? 땅이고 권은 뭐다? 기지권은 그 분묘를 소유하고 봉사하고 제사하고 관리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2번 토지 소유자가 분묘 소유자에 대하여 분묘의 설치를 뭘 할 때는 설치를 승낙. 그렇죠? 그럴 때도 무상이고. 3번은요, 토지 소유자가 봉분의 철거 등 특약 없이 토지를 타는 사람한테 팔아먹었어. 그랬었을 때도 분묘 기지인데 유상이다, 무상이다? 유상이다. 자, 그 다음 장이요. 기업법은 뭐가 되어 있다? 시신이 뭐가 되어 있어? 안장되어 있지 않은 것. 그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니은, 평장, 암장,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새로운 분묘 설치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쌍분, 단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니을 중에 분묘 기지권의 범위 안에 있어요. 그 분묘를 다른 쪽으로 좀 이동하면 돼, 안 돼? 안 돼. 이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묘를 오픈해야 되죠? 그래서 안 돼. 분묘 기지권의 범위는 뭐예요? 분묘를 소유하고 봉사하고 제사하고 관리하는 범위다. 전속기간이라는 것은 분묘 기지권의 전속기간은 30년. 그럼 큰일 나. 분묘 기지권의 전속기간은 분묘를 소유하고 봉사하고 제사하고 관리하는 동안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동안 이렇게. 그래서 3번 분묘의 소유와 봉사를 계속하며 그 분묘가 전속하고 있는 동안 분묘 기지권은 전속한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거 있죠, 이거. 여러분 그 분묘 기지권에서 우리 시험에는 나오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중기사법은 나오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 공동묘지. 공동묘 몇 년이다? 30년. 연장 몇 번? 한 번. 몇 년? 30년 이렇게. 알겠죠? 공무원들이요 되게 싫은가 봐요. 왜냐면 옛날에 그건 15년씩 하고 3번을 연장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럼 공무원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아무튼요, 얘들이요 하기 싫은 것은요 엄청나게 그것도 잘해요. 그래서 한 번에 그냥 30년 줘.
그리고 몇 번 연장해? 30년 한 번, 30년 연장해. 알겠죠? 그러고 나서 60년이 되죠? 그럼 1년 안에 분묘를 개장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또 발굴해가지고 화장해서 처분해야 돼요. 상당히 문제가 되죠. 알겠죠? 자,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